명절이 되면 자주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이 다 모이곤 합니다. 오수연 앵커는 보통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뭐 합니까? 일단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예. 그리고 그간의 뭐 안부도 묻고 함께 윷놀이 하면서 즐기기도 하죠. 예, 굉장히 건전하기도 하고 화목하기도 한데요. 네. 윷놀이 같은 전통놀이에 과학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시간 속으로에서는 전통놀이와 과학에 대해서 서울시립과학관 이정모 관장과 함께 여러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립관의 이정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놀이와 과학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앵커께서 방금 왜 각종 원리들이 숨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러 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과학 원리가 들어갔다는 거죠. 예. 일부러 과학 원리를 딱 넣어놨다면 재미가 없겠죠. 그 재밌고 오래가는 놀이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과학 원리가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예. 또 놀이에 과학 원리가 스며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삶 자체가 자연스럽게 과학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놀이를 잘 살펴보면요, 도형이나 확률, 통계, 물리 같은 각종 원리들이 스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예전에는 연 날리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지금도 뭐 가끔 공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연 날리기 잘하려면 여기에 또 과학을 또 잘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거 참 공원에 가보면 아빠들 되게 힘들어하십니다. 아이들 연을 잘 못 날려가지고 뭐 체면이 안 서는 거죠. 네. 이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연이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예. 사실은 반대입니다. 연은 맞바람을 받아서 나는 거예요. 이것을 받음각 효과라고 하는데요. 연이 날고 있을 때 떨어지려고 하면 오히려 줄을 당겨야 됩니다. 아하. 당기면 공기가 흐르는 면이 위쪽은 길고 아래쪽은 짧아지게 되거든요. 이 말은 위쪽의 공기가 더 빨리 흐른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위쪽의 압력이 작아져서 연이 뜨게 되는 양력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연이 떨어지려고 하면 줄을 당겨야 하고요. 반대로 연을 내리려면 줄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바람이 안 부는 날에도 연을 들고 달리면 맞바람을 받아서요, 연을 잘 날릴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높은 곳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커서 일단 띄우기만 하면 잘 날릴 수 있죠. 사실 옛날 동네 형들이 뭐 양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걸 잘 알아서 연을 잘 날린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자꾸 해보는 것이 익히는 데는 제일 좋죠. 예, 저도 예전에 연 날리려고 열심히 뛰어다녔던 생각이 지금 새록새록 나는데요. 예. 근데 이 연이 과학사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 적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왜 전지, 충전, 도체 같은 단어를요 만든 정치인이 있습니다. 예. 바로 벤저민 프랭클린인데요.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1752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생각이었죠. 번개 역시 전기다라는 거였어요. 예. 지금은 상식이지만 18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획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 프랭클린은 연을 띄웠습니다. 예. 커다란 연에다가 열쇠를 달았고요. 또 연줄은 초인종과 연결해 놨어요. 그랬더니 번개가 치자 초인종이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와 연줄을 통해서 전기가 통한 거죠. 번개가 전기라는 것을 알게 된 프랭클린은 세계 최초로 피레침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일가 친척들이 모이면 이제 함께 윷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예. 진 팀이 그래서 간식 싸기도 많이 내기를 하는데 수학적 통계를 활용해서 윷놀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방법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윷놀이에도 선조들의 지혜가 들어있는데요. 단순히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와 윷이 나올 확률은 똑같이 16분의 1이에요. 예. 또 도와 거리 나올 확률은 각각 16분의 4입니다. 또 개가 나올 확률은 16분의 6이고요. 그런데 똑같이 16분의 1인데 윷은 4칸만 갈 수 있고 모는 5칸을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윷이 모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내보면요. 거리 34%, 개가 31% 나와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6번 이상은 개나 거리 나오는 거죠. 예. 도는 20% 정도 나옵니다. 10번 중 2번이 나오는 거예요. 윷은 12% 정도 됩니다. 10번 중 1번이 넘어요. 그런데 모는요. 100번 가운데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아, 이거를 이렇게 윷놀이 하면서 숫자로 확률을 계산해 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윷이 양면이 똑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한쪽이 좀 더 둥글잖아요. 예. 그래서 윷을 던지면 5번 딱 던지면 5번 가운데 3번은 이게 배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윷놀이를 이긴 데는 그래서 이제 확률이 다른 건데요. 예. 윷놀이 할 때 이길 때 어떻게 이길까?
윷을 잘 던져야 될까요? 아니면 말을 잘 놔야 될까요? 아하. 둘 다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말을 지롭게 잘 노는 것도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윷을 던져서 나오는 건요. 이거 순전히 운이에요. 아하. 특별히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예. 말을 잘 놓는 그야말로 전략이거든요. 여기는 확률에 따른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또 전략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윷을 던졌는데 어떤 뭐 개가 나왔어요. 이때 방법이 두 가지겠습니다. 말을 하나 더 놓을 수도 있고 다른 팀의 말을 잡을 수도 있어요. 예. 이때 말을 업을 거냐, 잡을 맞아요. 거냐. 거기서 막 고성이 오가죠. 아 올려야 돼, 잡아야 돼. 그렇죠. 예. 예, 물리학자들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예. 일단 단순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네네. 잡을 수 있다면 잡는 게 상책입니다. 아하. 하지만 매번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확률상 그럴 뿐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재미로 하시면 되는데 판단이 안 쓰면 잡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기의 확률이라는 것이 재미있는 게 정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확률이 어떤 순간에 나오면서 그게 또 재미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게 확률로만 되면 놀이가 아니죠. 맞아요. 이런 확률은 참 재미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런 전통 놀이 속의 과학적인 원리들이 산업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팽이의 경우가 그렇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 측이 있는데 이게 똑같이 도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이렇게. 예. 회전축이 휘어서 도는 거예요. 음흠. 이게 한 2만 6천 년에 한 바퀴를 도는데요. 예. 그래서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팽이도 마찬가지죠. 팽이도 똑같이 회전축이 똑같이 도는 게 아니잖아요. 팽이가 힘이 빠지면 이렇게 회전축이 빙글빙글 돕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처럼 팽이도 세차 운동을 하는 거죠. 아, 그렇다면 원자는 어떨까요? 원자. 예, 원자의 구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원자의 한가운데는 무거운 핵이 있습니다.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거든요. 근데 핵에는 양성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마다 전자의 수가 다르고 또 전자의 수만큼 또 양성자의 수도 다른데요. 양성자의 수가 원자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에는 양성자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핵은 곧 양성자인 거예요. 근데 양성자도 이렇게 지구처럼 빙글빙글 돕니다. 자전을 하는데 이게 바깥에서 에너지를 받게 되면 회전축이 빙글빙글 또 세차 운동을 하게 돼요. 예. 이 세차 운동을 할 때 에너지를 받게 되면 에너지를 받다 세차 운동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에너지를 딱 끊는 순간에 자기가 가졌던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내놓는 에너지가 정상적인 세포와 아픈 세포가 다 다른 거예요. 또 아픈 세포도 종류마다 다른 거죠. 예. 우리가 치료를 하려면 몸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잘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몸을 예.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엑스레이, CT, MRI 같은 건데 이 MRI가 바로 그 양성자의 세차 운동, 양성자의 팽이 운동을 보고 만든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 MRI를 개발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팽이를 많이 돌려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원자의 양성자가 도는 걸 보고선 금방 그 원리를 알았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통놀이 속에 숨어있는 과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과학관 이정모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